업그레이드 Your Life,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이야기들 함께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인간 왜 이래? 정말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유형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의 경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참, 매스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남친, 여친,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직장 상사, 동료, 이런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내로남불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흔하고 또 왜 이렇게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지, 그들의 심리는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여러분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좀 욕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어떤가요? 네. 많이들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떤 뭔가를 예를 들어 못했을 경우 그 탓은 상황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네. 심리학에서는 어떠한 원인을 탓하고 돌리는 걸 이제 귀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로남불의 심리에서 발생되는 건 바로 이 귀인 이론에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 적용됐다라고 봅니다. 네, 말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죠? 제가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위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행동을 이제 하는 사람이고, 관찰자라는 거는 이제 그 행동을 지켜보는 제3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이제 행위의 당사자가 있고요. 그거를 관찰하는,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당사자와 관찰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위자는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그 상황을 탓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하는 사람은 상황의 탓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탓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외부를 탓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귀인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를 탓하는 경우는 내부 귀인, 그 사람의 탓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탓하는 거니까 이제 내부 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귀인과 내부 귀인을 서로 당사자와 관찰자가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귀인 이론에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나는 상황을 이제 탓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각을 한 이유는 지하철이 제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가 더 고장이 나서 지하철이 연착이 돼서 나는 일찍 나왔는데도 늦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늦은 원인은 지하철 우리 붐빈 탓이고 지하철이 잘못된 탓이겠죠.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제3자는 제가 게을러서, 제가 늦게 나와서, 그러니까 저 친구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네. 저 친구는 항상 그런 식이지. 이제 여기에 이제 평소 경험이나 어떤 편견이 이제 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지하철이 늦었든 지하철이 고장이 났든 오다가 넘어졌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직장의 동료가 늦게 왔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지하철이 고장 났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왔을 때 지하철이 늦게 와서 나는 일찍 왔는데, 일찍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쟤는 좀 게으르네, 쟤는 약속을 안 지키네, 쟤는 기본이 안 됐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실 되게 많고, 어쩌면 우리도 많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할 때 나를 판단해서 이 내로남불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이유 중에 이제 그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해요. 그,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븐 에말코비라는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 의도로 판단하고 타인은 그들의 행동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행위적 관찰자 편향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꼭 이런 내로남불 상황이 아니어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마음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행동이 나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잘 알잖아요. 근데 타인은 그냥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만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 그다음에 타인이 인식하는 내가 되게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거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할 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내 의도를 판단하지만 타인은 어떤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숨겨진 어떤 마음까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오해하고 생각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보의 차이 때문에 이런 내로남불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하는 사람은요, 정보가 많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주변에 어떤 상황이 됐고, 이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관찰자는 어때요? 그냥 결과만 딱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정보의 차이, 그 정보의 갭 때문에 이런 내로남불, 그 다음에 행위적 관찰자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동기 차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는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난 정말 쓰레기야. 남이 하면 당연히 어떤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지? 진짜 개쓰레기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내가 쓰레기처럼 되기에는 너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도 많고 나의 어떤 존재감 같은 거를 내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어떤 본능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동기가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서 나한테는 이 일이 평상시에 없지만 너무나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 있는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자기 보호하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한없이 냉정하고요. 나한테는 되게 좀 애틋하고 또 소중하고 의미 있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내로남불 참,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약간 찔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냉정한데, 나는 한 번쯤은 괜찮지, 뭐, 나는 여태 잘했는데, 이번 한 번 괜찮지 않나? 이번 한 번은 뭐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뭐, 혹은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뭐 하는 경우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내로남불 심리 누구한테나 다 있을 수 있고 이 기인 이론의 행위자 관찰자 편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나를 판단하는 것이 되게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다양한 어떤 심리와 이야기들 코칭룸에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코칭룸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